네, 안녕하세요. 인포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현재 화성을 가지 못하고 이제 맨홀에 박히게 생겼습니다. 무려 약 40%가 떨어졌는데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투자자들은 완전히 맹붕 상태죠. 저도 그렇고요. 테슬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약 한 85%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주가가 40% 이상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게 주가만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거는 일론 머스크는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투표도 계속해서 민주당을 했다고 밝혀왔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공화당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20년에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이었죠. 당시에 테슬라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사실 코로나다 보니까 여러 공장들이 이제 문을 닫고 또 이제 생산이 중지되고 우리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공장을 일단 닫으라고 이제 명령을 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반발심이 1차로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거는, 근데 그중 당시에 2020년에 16살이던 딸 비비안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동성애자 반대입니다. 딸이 성전환을 하겠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왜 이게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냐 하면, 당시 민주당에서는 성별을 바꿀 때 자신의 친가, 즉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이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망쳤고 그거를 이제 지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민주당에게 빡치게 됩니다. 민주당은 성소수자 권리를 적극 지지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성별 정체성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오히려 자신의 딸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2022년에 비비안은 법적으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엄마 성인 윌슨으로 바꿨어요. 딸이 법원에 낸 서류에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썼을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이제 민주당 탓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 두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민주당 철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또 2024년에 일론 머스크는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자비에르는 죽었다. 깨어있는 마인드 바이러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 이후로 깨어있는 마인드 바이러스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고 있다. 네, 여기서 깨어있는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것은 보수층이 진보적 정치 이념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인종차별 문제, 성별 정체성 같은 사회적인 운동들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문명을 파괴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2024년에 앞서 말했던 자신의 딸 비비안의 문제가 정식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이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이제 불만들에 대한 이슈를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치계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일론 머스크는 2024년에 정식으로 이제 민주당을 철회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자신의 트윗에 남기게 되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선에 약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2025년 1월에 정부 효율성부, 즉 도지라는 정부 기관의 수장으로 앉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정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잠깐의 정치 활동이었지만 여기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지는 연방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 기관을 축소하려고 만든 신설 기구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때 관료주의의 전기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밀레이로부터 실제 전기톱을 선물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지는 교육부 연구 계약에 900억 달러를 삭감하고 국제개발처 폐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까지 깊게 접근해서 정부 지출을 이제 조사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주장으로는 도지가 지금까지 약 175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사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은 2025년 5월경에 이제 처음 통과된 빅 뷰티풀 빌이 상원에서 수정되면서 갈등이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국가 부채를 5조 달러나 늘리는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껏해서 열심히 깎아놨더니 이제 5조나 빚이 늘어버렸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많은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에 이 미친 지출 법안으로 나라를 파산시킬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센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예비 선거에서 경쟁자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법안에는 전기차의 보조금을 깎는 제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깎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이제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25년 5월에 도지를 사퇴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기간이었죠. 여기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는 좋은 사람이고 또한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배은망덕하다라고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 이후의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데요.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정치계에 대한 굉장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창당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남기게 됩니다. 아메리카 파티라는 정당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창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아메리칸 파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인들의 밈이에요, 밈.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미국식 자유, 과감함, 규제를 싫어하는 태도를 풍자하거나 상징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좀 유쾌하게 해석을 하면서 진정한 미국식 자유를 즐기는 자리라고 이제 다시금 재구성해서 밈처럼 쓰고 있는 그런 용어죠. 일론 머스크는 이 아메리칸 파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이 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는 것을 보게 되어 슬프다.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었고 3정당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서는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여기서 제3정당이라는 것은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 사실 제3당을 창당을 한다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일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당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보조금이 깎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확 꺾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운털이 많이 박힐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 신당 창당 발표 다음날 주가가 7%가 폭락을 하고 시가총액 680억 달러 증발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문제는 여기뿐만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서구권 국가들,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시위를 이제 벌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론 머스크 부끄러워해라, 우리도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테슬라에 불을 지피거나 파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FBI가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단팀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시위로 번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테슬라 오너들은 일론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고 차에 붙여 다닐 정도로 파급력을 가진 시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론은 정치에 진심인 걸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과 자신의 회사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문가들은 일단은 아메리칸 파티의 창당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보셨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미국 내 규제와 정부 간섭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현재 인류의 개발 속도에 비해서 정부의 법안이나 이런 정책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규제에 의해서 훨씬 빨리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속도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빨리 수정이 돼야 된다. 더디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거죠. 정책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불만이 굉장히 컸던 일론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가지 정도 조금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환경 규제, AI 규제, 우주 사업 법률 등이 너무 느리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현실에 막힐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보조금과 규제에 의존하는 사업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안과 규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테슬라, 스페이스X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계약, 정치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 더욱더 반발심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중도층의 리더가 되려는 야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미국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침묵하는 80%의 중도층을 대변할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당을 창당하고, 또 저희가 모르는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메리칸 파티라는 밈을 이용하고 현재 행보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다시 끌어오는 것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서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정치를 하는 것,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 스페이스 X 등등 해서 일론 머스크는 무엇보다 인류 존속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인 것 같아요. 화성을 가야 되는 이유와 또한 AI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인류를 정말 생각하고 인류가 어떻게 하면 존속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정치에 좀 뛰어들어서 이것을 많이 좀 바꾸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테슬라의 주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떨어질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댓글에서 또 재밌게 의견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를 응원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당장에 판단하기 정말 어렵지만 앞으로 또 인류의 존속을 고민하는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재미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할 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